우리만 키웠어? 우리만 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누가 개식구 한 명 더 데려와 키우래?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니? 아, 비교 좀 그만해. 그렇다고 부모 잃은 조카를 버리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 망했네. 아 진짜 거짓말 진짜 고소해버릴까? 앞으로 이모 눈에 띄는 일 없을 거고요. 다신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드라마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 후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자식과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은 73살의 김미성 씨입니다. 김 씨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때문인지 김 씨는 동생을 거의 딸처럼 키워왔었는데요. 김 씨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떨어져 본 적 없이 계속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결혼하고 서로 왕래가 뜸해졌죠. 그리고 한 10개월 가까이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못 보고 지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언니인 나한테 서운한 일이 있었나? 걱정하며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김 씨네 가족이 살고 있는 집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10개월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보지 못했던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혜야,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연락도 안 되고. 그나저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잠깐만, 너 얼굴이 왜 그래? 언니, 새벽에 불쑥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 연락도 못 받아서 미안하고. 그런데 내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부탁이 있는데 애 좀 맡아줄 수 있어? 어? 애라니? 누구인데? 아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없이 이러면 어떡해? 지혜야, 너도 우리 집 사정 알잖아. 그제서야 김 씨는 동생의 행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추위에 슬리퍼 신고 잠바도 없이 언니네 집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김 씨의 여동생은 두꺼운 겉사개를 둘둘 말아 감싸 안고 있었는데 슬쩍 보니 겉사개 사이로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 애야. 미안해, 언니. 뭐? 아니, 결혼도 안 한 애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미안해, 언니. 나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애 좀 맡아줘. 금방 데리러 올게. 지혜야. 지혜야! 동생 지혜는 김 씨에게 아이를 던지듯이 맡기고는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뒤에서 김 씨가 아무리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무슨 사정인지 말도 안 해주고 가버리니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연락도 없다가 10개월 만에 나타나서 아기를 맡겨두고 가다니 이 아기의 아빠는 누구지? 김 씨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김 씨의 상념을 깨우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새벽 작은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면 무슨 소문이 퍼질지. 김 씨는 서둘러 아기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겉사개에 쌓인 아이는 좀 전까지 미동도 없이 안겨 있었는데 아기도 엄마가 떠난 걸 아는 건지 갑자기 울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쉬. 아이고. 아까야, 이모야. 김 씨가 겉사개를 살짝 들추자 아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만 보니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생은 김 씨에게 아기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황급히 떠난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을 두고 도대체 무슨 일이니, 지혜야. 김 씨가 아기를 보며 한숨을 쉬자 갑자기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에게는 뭐라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동생의 아기인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죠. 사실 김 씨는 결혼해서 이미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준성이와 둘째 초이는 각각 8살, 6살이었는데 아이 둘과 사는 것도 너무 쪼들리는 형편에 이 아기는 어찌 해야 하나 퍼뜩 걱정이 되었죠.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인데 입 하나 더 늘면 남편이 뭐라고 할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누구 씨인 줄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키워? 역시나 김 씨의 남편은 예상을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못 키운다고 말할 줄 알았기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내 동생이 아기잖아. 누구 씨인 줄도 모른다는 말 심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럼 이 형편에 애를 하나 더 키우자고? 처제가 애를 언제 들어갈 줄 알고. 금방 데리러 온댔어. 딱 그때까지만 우리가 봐주자. 아, 진짜 한 달 이상 못 봐줘. 알았다니까 참. 으름장을 놓는 남편 때문에 김 씨는 알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곧 데리러 온다 했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남편 눈에 거슬리는 일 없도록 하자고 생각했죠. 동생이 제발 한 달 안에는 오길 바랬지만 그 바람은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네. 애들 일어나면 점심이 뭐 해먹이지? 주말 아침이었는데 남편은 하루 일당이라도 더 번다며 나갔고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기를 겨우 재우고 앉아서 빨래를 개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평소보다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걱정되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는데 들려오는 목소리는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 혹시 김미성 씨 댁 맞습니까? 네. 제가 김미성이라고 하는데요. 아, 혹시 동생분 성함이 김지혜 씨 맞으시죠?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말끝을 느리며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당장이라도 안 좋은 소식을 전할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김지혜 씨 사망권유로 연락드렸습니다. 가족관계를 보니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언니 한 분만 계셔서 부득이하게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김 씨는 너무 큰 충격에 말문이 막혀 잠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꺼낸 얘기로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고사인데 아무래도 사건이 종결된 것 같습니다. 사고사요? 그럼 교통사고요? 교통사고는 맞긴 한데 그 후로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충격의 기억이 삭제된 건지 드문드문 흐릿한 잔영만 생각납니다. 치혜가 저희가 발견했을 땐 이미 고인이 사망하신 뒤였습니다. 도망치다가 차에 치여 즉사한 걸로 보이는데 고인을 뒤쫓던 남자도 고인 사망 후 찻길로 뛰어들어 사망하셨습니다. 뒤쫓던 남자가 있었다니 김 씨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동생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은 건 아닌 듯했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수사 종결이라는 경찰관의 말에 김 씨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키운 내 동생인데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둘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니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두고 떠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김 씨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지혜야,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아기는 내가 꼭 키워줄게. 눈도 못 감고 떠난 동생의 눈을 감겨주며 김 씨는 다짐했습니다. 결국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동생의 이름을 따서 지석이라고 지었죠. 동생의 장례를 치러주고 지석이를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려는데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누구 씨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키워? 뭐? 그게 동생 잃은 나에게 할 소리야? 저번부터 그 얘기잖아. 내 동생 애라고. 아니 우리 내 살기도 팍팍한데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는 못 키워. 우리 애들 먹을 것도 없어. 이 사람아. 이럴 거면 진짜 따로 살던지. 강하게 반발하던 남편도 아기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한숨을 푹 쉬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로 아기를 키우면서 남편과는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지요. 싸움의 원인은 김 씨의 동생이 두고 간 지석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참지 못해 집을 나갔고 그 후 얼마 못 가 김 씨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저번에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 열밤 자면 온다고. 부모의 사정을 알 리 없는 해맑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김 씨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는구나. 이혼 후 남편은 친자식 둘은 자기 핏줄이라 걱정이 되었는지 딱 애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돈만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넷이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생활고 때문에 김 씨는 아기를 들쳐업고 당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말을 검수하는 일이었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다행히 좋은 사람들이었고 슬슬 일이 손에 익어 재미가 붙어갈 때쯤 매일 김 씨를 못마땅하게 보던 공장장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우, 애기 엄마. 근데 앞으로는 애기는 놓고 일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지도 많고 애 계속 우는데 일하는 거 보면 나도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제가 사정이 여의치가 않네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주변에 아기 봐줄 만한 분이 안 계셔서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정 안 되면 이번 주까지만 일하는 걸로 합시다. 가는 곳마다 아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직 어린 지석이를 혼자 집에 두고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길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조금씩 모았던 돈으로 아파트 청약도 하고 집도 점점 넓혀 전에 없던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다리가 말썽이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엄마, 그렇게 음식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니까. 얘는 집에서 해먹는 게 더 싸. 오랜만에 김 씨 생일이라고 아들, 딸, 가족들과 거기에 아직 결혼 안 한 조카 지석이까지 다 같이 모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딸은 밥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고 성화이고 김 씨가 아프다는 말에 귀 기울여주는 건 조카뿐이었습니다. 이모, 저번에도 다리 아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아프세요? 지석아, 이모 나이를 생각해봐. 안 아픈 게 이상할 나이 아니니? 너무 아파서 못 참겠다 싶으면 말씀하세요. 계속 참으면 더 심해져요. 야, 또 엄마 앞이라고 착한 척하는 거 봐라. 안 그래, 초이야? 오빠, 제가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이야? 무시해. 너희들 또 시작이냐? 한참 어린 동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이모, 저는 괜찮아요. 형이랑 누나가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닌데요, 뭐. 그나저나 이모, 다리 아프면 안 되릴 텐데. 그래도 이럴 때마다 걱정해 주는 건 조카인 지석이밖에 없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김 씨는 얼마 전 큰 아들 준성이가 장모님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검사는 받아보는 게 좋겠지? 준성아, 너희 집 근처에 유명한 정형외과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저번에 사부인 무릎 검사 받으셨다며. 장모님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대. 의사가 인공관절도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엄청 아프셨겠네. 지금은 괜찮으시고? 괜찮다고 그러면 나도 거기로 가봐야겠다. 김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큰아들이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멀리 와? 엄마 집에서는 지석이 집이랑 더 가깝잖아. 그쪽 동네에서 알아보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김 씨는 조카네 집 쪽 병원으로 알아보라 하는 아들의 속내가 빤히 보였습니다. 준성아, 엄마가 너네 집 근처 병원 다니면 너 귀찮게 괴롭히기라도 할까봐 그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다리도 아프신 분이 굳이 멀리까지 온다니까 하는 말이지. 아유, 너 귀찮게 안 할게. 걱정 마라. 엄마, 아니라니까. 또 오해하시네. 엄마,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애들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애들 한창 예민할 시기라서 그래. 엄마 계속 집에 오면 애들 공부하는데 신경 쓰이기도 하고 애엄마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김 씨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딱 잘라 말하는 큰아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도 예약해주고 같이 병원도 가지고 챙겨주던데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복은 없다고 생각하니 슬퍼졌습니다. 예전엔 의연하게 넘겼던 일들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가슴에 콕콕 박히기 시작했죠. 아들에게 한마디 쏘아 붙이려는데 조카 지석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모, 제가 병원 예약해 볼게요. 형이랑 누나는 애들도 있고 바쁘잖아요. 혼자 사는 제가 이모 챙겨드려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그래. 야, 우리 엄마가 너 이만큼 키워준 거야. 잘해. 김 씨는 아무리 자식이어도 염치 없는 말만 하는 아들이 얄미웠습니다. 힘든 건 다 조카에게 떠넘기면서 말이라도 좋게 하면 좋을 텐데 지석이는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엄마한테 매달 용돈도 보낸다. 너는 입만 살아서 그냥 용돈은 바라지도 않는다. 엄마한테 돈 달라는 소리 좀 그만해. 엄마, 나도 엄마한테 용돈 주고 싶어.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애 둘, 한 달 교육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진짜 요즘 엄청 빠듯해. 엄마,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니? 아, 비교 좀 그만해. 지석이는 당연히 결혼도 안 한 총각이니까 엄마한테 용돈 들이 갈 수 있는 거지. 쟤도 장가 가서 애 낳으면 어차피 못해. 그리고 쟤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제발 엄마, 쟤 좀 제대로 봐. 아들이 조카 앞에서 저렇게 생각 없이 말할 때마다 김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알게 모르게 친자식을 더 챙겼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속 없는 소리나 하고 민망했습니다. 지석아, 매번 고맙다. 이놈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이럴 때마다 이모 때문에 너가 고생이야. 아니에요. 저도 가족인데 그런 말 마세요. 저 서운해요. 조카는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김 씨의 아들 딸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카가 예약해준 병원에 예약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 편하게 전날 가고 싶었지만 큰아들 부부 불편할까봐 당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기로 했죠. 병원 예약 시간은 오후 시간이었지만 병원까지 가려면 3시간은 좋게 가야 하기에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대문 앞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지석아, 이모, 준비 다 하셨어요? 빠뜨린 거 없죠? 너가 이모 집까지 어쩐 일로 왔어? 병원까지 너무 멀잖아요. 모셔다 드리려고 왔어요. 운전도 못 하시는데 터미널 도착해서 병원까지 어떻게 가요? 차에 타 계세요. 지문 다 챙기신 거예요? 제가 마저 가지고 나올게요. 아유, 고맙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해보니 김 씨의 다리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더 있어야 하겠지만 당장 엑스레이 사진만 봐도 수술까지 필요하다고 하니 김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술 꼭 해야 하나? 이모, 요즘은 60세의 새 인생 시작이래요. 70세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이 나이 먹고 수술하려니까 왜 이렇게 겁이 나니? 다리 재활해야 한다는 얘기도 신경 쓰이고. 다리 수술까지 하고 재활하려면 병원에 매주 가셔야 할 텐데 형 집에 좀 계시는 건 어때요? 준성이 집에? 어차피 몇 달씩 있는 것도 아니고 재활 다닐 때만 지내시는 거잖아요. 설마 형이 큰아들인데 안 된다고 하겠어요? 생각해보니 수술하고 한동안은 입원을 하기 때문에 큰아들 집에 머물 기간이 한 달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한 달이라는 기간이 누구에게는 길 수도 있지만 김 씨는 아들인데 이 정도도 신세 못 지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준성이한테 한번 부탁이라도 해봐야겠다. 지서가 바쁘지 않아? 일 있으면 가도 돼. 이모가 알아서 형네 집 찾아갈 수 있어. 아니에요. 형 집 갔다가 또 이모네 집 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형이 또 애들 핑계 대면서 이모 집까지 못 데려다 준다고 할 것도 뻔하고요. 오는 길에 미워도 자식이라고 김 씨는 큰아들이 좋아하는 장아찌를 챙긴 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짐이 무거워 혼자 가기가 걱정이었는데 조카가 가준다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조카와 같이 큰아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준성아, 엄마 왔다. 아, 오셨어요? 병원에선 뭐래요?
큰아들은 김 씨에게 병원에서는 뭐라 했는지 대충 묻고 엄마가 싸준 장아찌 통을 꺼내 맛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김 씨도 마음이 상해 큰 아들에게 대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리 수술 날짜 잡혔어. 수술 끝나고 너네 집 신세 좀 지자. 방도 많잖아, 너희 집. 어? 에이, 엄마 그거는 그렇지. 갑자기 통보하면 어떡해. 아이 그리고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안방은 우리 부부 쓰고 애들 방 하나씩 주면 엄마 거실에서 지내려고요? 그럼 안 되냐? 아이 엄마 그건 좀 아니지. 애들 독서실 갔다 오고 이러면 늦게 들어와. 아 그리고 아침에 피곤해서 늦잠 자고 싶을 수도 있는데 엄마 일찍 일어나잖아. 큰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이런 반응을 보이니 김 씨는 너무 속상했죠. 계속 같이 살자는 거 아니잖아. 엄마 다리 수술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끝나고도 재활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 동안만 지낸다는 거야. 그것도 못 도와주니? 엄마 집에서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엔 너무 멀잖아. 에이 엄마 마음 알지. 아는데 예전과는 달라. 시어머니랑 잠시라도 같이 지낸다는 며느리가 몇이나 있겠어. 그리고 우리 부부 맞벌이잖아. 애 키우면서 엄마 챙기기도 힘들어. 엄마 우리 집 있겠다는 이유가 다리 아파서 아니야? 아이 그럼 내가 엄마 모시고 병원도 다녀야 한다는 건데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평생 너희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턱대고 너네 집 온다는 것도 아니잖니? 엄마 우리만 키웠어? 우리만 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누가 개식구 한 명 더 데려와 키우래? 준성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 내 말이 틀려? 우리도 엄마가 내려온 지석이 때문에 더 힘들었어. 안 그래도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 들어서 더 쪼들렸다고. 엄마가 신보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지? 다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렇다고 부모 잃은 조카를 버리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이 그래 엄마는 항상 그러지. 그 덕분에 우리가 피해본 건 생각도 못하고 말이야. 뭐? 준성아, 아이 그 아무튼 우리 집은 안 돼. 아, 우리 애들 고등학생이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예민해. 집사람도 애들 서포트하느라 엄마 챙겨줄 시간도 안 되고. 이번 일은 지석이한테 부탁하면 안 돼? 엄마 바로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네. 여태까지 엄마가 키워준 공이 있는데 아이, 나 몰라라 하면 인간도 아니지. 지석이네 집은 병원이랑 거리가 조금 있잖아. 아이 그래도 엄마 집보다는 가깝잖아요. 김 씨는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조카 앞에서 마치 없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자니 아무리 친자식이어도 정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 엄마가 우리 집 사려서 그런 거야? 집 사렸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 준성아,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아이 그렇잖아. 엄마가 사준 집이니까 아들 며느리가 살고 있어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럼 왜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는 건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인데 그것도 못 해주니? 다리 불편한 엄마가 병원 너무 멀어서 도와달라는 거잖아. 아이 그럼 방 잡으면 되잖아. 지석이네 가든지. 김 씨는 남편과 일찍이 헤어져 긴긴 세월 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외롭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나갔죠. 여자 혼자 아이 셋을 키우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더러운 꼴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자식만을 보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답받다니요. 김 씨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버티었던 지난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모,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응? 내가 너희 집에 어떻게 가니? 저 매번 이모라 불렀지만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기억이 있을 때부터 이모랑 살았던 기억밖에 없는걸요? 그래도 아직 장가도 못 간 놈이 이모 모시고 산다는 소문 나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요. 편하게 쉬세요. 김 씨는 조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긴 했지만 제 자식들 챙기느라 지석이는 항상 뒷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를 리 없었을 텐데 한 번도 내색 안 하고 이렇게 잘 커주다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진짜 고맙다, 지석아. 아니에요. 빨리 가요. 김 씨는 조카 집에 지내면서 병원은 혼자 택시 타고 다닐 생각이었죠. 그런데 조카가 병원도 같이 가주고 병원비도 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엄한데 돈을 쓰네. 이모가 다시 병원비 보내줄게. 이모가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제가 내야죠. 김 씨는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조카와 친자식들이 비교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이런저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떨치려 다리 재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예전 같지는 않아도 걷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곧 김 씨의 시골집으로 내려갈 날이 되었죠. 지서가 몇 달 동안 내 뒤치다거리 해줘서 너무 고맙다. 당연한 걸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이모? 그래도 내가 너 키우면서 알게 모르게 섭섭하게 한 것도 많을 텐데 엇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잘 커줘서 이모는 너무 고맙다. 아니에요. 진짜 엄마처럼 키워주셨잖아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짐 다 챙기셨어요? 응? 배웅할 필요 없다. 터미널은 혼자 갈 테니 너는 걱정 말고 출근해. 제가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죄송해요, 이모. 아니야.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클 때도 너 알아서 잘 크고 일하느라 바빠서 신경도 못 써줬는데 이모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이모 덕분에 이만큼 큰 건데요. 그래도 준성이랑 초이 챙기느라 항상 뒷전이었잖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은 건데 뭘. 옷이며 교복이며 죄다 준성이 입던 거 입고. 조만간 이모 집에 밥 먹으러 와. 그럼 이모 이제 갈게. 김 씨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 내려 문 앞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 잠시만요. 누가 부르는 건가 돌아보니 김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중개를 섰던 부동산 여사장님이었습니다. 다리 수술하러 서울 간다는 말은 건너 들었네요. 이제는 좀 괜찮으셔요? 예, 다 나아서 왔지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아, 이런 내 정신 좀 봐. 내가 할 말 있어서 온 건데 집 진짜로 내놓으실 거예요? 갑자기 집을요? 이 집 팔면 살 곳이 어딨다고 내놔요? 응? 그럼 뭐지? 아주머니 다리 수술하면서 앞으로 이 집에서 안 살 거라 하던데 병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큰 집에서 혼자 살기 적적하다고 자식네 집에서 산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누가요? 막내 아들이 그러던데요. 저번에 아주머니 인감이랑 위임장 가져와서 집 내놨어요. 그 사이에 몇 분이 집도 보고 가셨는데요. 네? 무슨 말도 안 돼요. 큰 아들 말고 막내 아들이요? 아유, 큰 아들은 내가 얼굴을 알지. 이 집 매매할 때 같이 왔잖아요. 이 집 내가 중개한 건데 저는 사람 얼굴 한 번 보면 잘 안 잊어요. 진짜 막내 아들이라고요? 진짜로요? 아니, 무슨 사람 말을 이렇게 못 믿어요? 막내 아들이 엄마 모시고 산다고 집 내놨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이상하네. 못 믿겠으면 기다려봐요. 막내 아들이 부동산에 여러 번 들려서 한 번씩 확인도 하고 갔는걸요.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집 산다는 사람이 있었어도 미뤄뒀는데 그러길 잘했네. 명함도 받아놨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김 씨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집에 잘 돌아가시라고 배웅했던 조카가 벌인 일이라는 게 믿기질 않았죠. 아무래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김 씨는 부동산 여사장님을 따라갔습니다. 부동산 여사장님은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5분도 안 되어 나와서는 김 씨에게 명함을 건네주었죠. 여기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여사장님의 말을 듣고 명함을 보니 명함에 적힌 이름이 너무나도 낯이 익었습니다. 김 씨의 조카 이름이었죠. 조카가 왜 이모집 시세를 알아보러 온 걸까? 김 씨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 명함을 주면서 집 팔아달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뭘 하더라? 아, 엄마는 다리 재활 때문에 연락하기 힘드니까 꼭 자기한테만 연락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부터는 집 계약한다는 사람 없었냐고 얼마나 닥달을 하던지.
김 씨는 부동산 여사장님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카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기로 했죠. 지석아, 이모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너 우리 집 시세 알아보러 다녔니? 네? 제가요? 제가 왜 이모 집 시세를 알아보러 다녀요? 거짓말하지 말고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던데 명함도 주고 갔다며. 아, 진짜 그걸 왜 이모한테만 한대요? 아, 망했네. 아, 진짜 그 아줌마 진짜 고소해버릴까? 김 씨는 갑자기 바뀌어버린 조카의 말투가 너무 적응이 안 됐습니다. 꼭 다른 사람이라도 보는 것 같았죠. 지석아, 조카는 김 씨가 부르는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김 씨가 알던 살가운 조카가 맞는지 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자식만큼은 못해줬어도 김 씨에게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던 조카가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할 말도 있고 딱 하루만 신세 좀 지겠다며 큰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 다리도 다 닿고 집에 오랜만에 내려왔을 텐데 무슨 일 있었어? 지석이 말이다. 아, 왜? 그 새끼 또 엄마한테 착한 척하면서 돈 뜯어냈어? 내가 무슨 돈을 해줬다고. 무슨 소리야. 어릴 때 못 챙겨줬다고 장가도 안 간 놈 번듯한 집 해줬잖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지석이 지금 살고 있는 집 4명이인데? 뭐? 그거 지명이라고 자랑하던데? 김 씨는 큰아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알던 지석이는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봐왔던 조카의 진짜 모습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큰아들은 김 씨에게 오래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조카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는 걸 목격한 김 씨의 아들, 딸은 엄마가 없을 때마다 어린 조카를 구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카는 성격이 많이 삐뚤어져 중학교 때부터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큰아들이 보호자로 가서 사고를 수습했다 합니다. 큰아들은 엄마인 김 씨가 알면 속상할까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창 큰아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있는데 큰아들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조카인 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김 씨까지 있을 줄은 몰랐는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석아, 왜? 연락도 없이 뭘 따지러 왔어? 그래, 어차피 망한 거 다 얘기하고 하지 뭐. 아이씨, 뻔하지 뭐. 또 힘들었단 얘기 아니냐? 보육원 갈 뻔한 거 그만큼 키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로 따지러 새끼야. 그럴 거면 차라리 보육원에 갖다 버리지 왜 키웠는데? 이모, 나 왜 키웠어요? 그냥 냅두지. 김 씨는 조카의 화내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정말 본인이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었구나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야, 이제 막 나가기로 했냐? 어디서 큰 소리 해, 새끼야. 더 이상 서로 왕래하지 말자, 이 얘기하러 온 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이모, 그동안 맨날 형이 입던 거지 같은 옷만 물려주고, 에? 교복이 작아져서 맞지도 않는데 사주지도 않고, 에? 얼마나 놀림받은 줄 알아요? 그래도 어릴 때처럼 다 참고 이모한테 잘한 거였는데, 에? 이모가 돈은 많으니까 그거라도 받으려고 그런 거죠. 앞으로 이모 눈에 띄는 일 없을 거고요. 다신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 그랬어. 조카는 김 씨에게 마지막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김 씨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조카의 집에 찾아가 볼 생각까지는 못했죠. 한 달이 안 되어 다시 찾아간 조카의 집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에 살고 있던 총각은요? 저 여기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원래 집주인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김 씨는 투덜거리는 사람을 뒤로 하고 터덜터덜 걸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집을 판 거지? 순간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 김 씨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조카에게 아직 인감도장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떠올랐죠.
이미 때는 늦었고 조카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집도 잃고 막내 아들이라 생각했던 자식도 잃었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인생도 돌아보게 되었죠. 애초에 조카를 거두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한데 김 씨의 마음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